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독선적 국정 운영의 형태를 자성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이 역대 최저의 지지인 54%의 득표율로 이렇게 가결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때문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당과 저는 국민의 뜻이었고 그 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에서도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또 법원 내 진보 사조직 회장으로서 사법부를 특정 성향 판사 일색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코 국회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에 이 가결된 인준안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일치 단결된 결의와 자세에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역시 자유한국당뿐이라는 점을 우리와 또 국민께 분명히 재확인시켜드렸음에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내팽개치고 또 다시 오만에 들떠서 독선과 독주의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간다면 우리 당은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력지인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오드맨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까지를 검토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 현실에 유독 문 대통령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남북 공동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같은 얘기를 지금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또 스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신경제 지도, 또 신북방 경제 비전 운운을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미국의 최고 유력지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번에 유엔 연설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국어 타령에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800만 달러 지원에 안달이 나 있다면 왜 그동안 북한 인권법을 반대해왔습니까? 지금 법 제정이 1년이 지나도록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조차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북한에 돈을 주기 전에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한 발, 또 수억 달러 하는 핵실험 한 번에 돈이면 저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우선 이 문제부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정정당당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쭉.